이 부분에 가 있으면 5분 후 다운로드 기록으로 가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 하세요. 아버지에게는 사생녀가 많다. 재능이 뛰어난 이도 있고 노래와 춤에 능한 이도 있고 얼굴이 경국지색인 이도 있다. 그는 천하의 미인을 모아 한 명 또 한 명의 어린 미인을 낳았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는 희대였다. 그래서 나도 희대를 가장 싫어했다. 그 애가 가장 아름답고 또 겁이 많으니 너를 따라 왕가로 시집가기에 가장 온당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편애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혼기가 정해진 뒤에야 아버지는 내게 희대를 내 혼수 시녀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왕일이 여색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해도 내가 내 택에서 발을 굳히려면 늘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일에 대비해서 그의 말은 완곡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잘 알았다. 그의 외실녀들은 하나같이 꽃처럼 곱고 백리의 하나 꼴이었다. 하지만 오직 나라는 정렴한 용모가 평범했다. 나는 어머니를 닮아 최고급 가세와 이름난 문벌은 가졌지만 용모의 평범함에서 졌다. 왕가가 비록 현능을 내세우고 왕일 또한 범상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남자는 결국 남자다. 아버지는 유비무환이라며 내게 혼수로 데려갈 첩실 하나를 고르자고 제의했다. 명단이 내 손에 왔고 나는 보고 또 보았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직접 결정해 희대를 보내왔다. 내 마음에는 맞지 않았다. 희대의 어머니가 일찍이 내 어머니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오만방자했고 외실 자식의 신분에 만족하지 못해 내 어머니의 생일에 문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아버지는 그녀를 감싸 어머니의 체면을 완전히 잃게 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이제 들으니 그녀가 중병에 걸려 병상에서 아버지에게 자기 딸의 좋은 갈 곳을 구해달라고 청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허락했다. 또다시 내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모는 내 마음을 알고 나를 타일렀다. 낭자께서 싫으시면 데려가서 적당한 이유를 찾아 돌려보내면 됩니다. 다만 낭군과 정면으로 충돌하지만 마십시오. 우중점은 그게 아니다. 나는 홀레복을 한쪽에 두고 물었다. 그 애는 어디 있지? 동쪽 곁에입니다. 이유모가 말했다. 많이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희대는 나를 따라 왕가로 시집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버지 말대로 그녀는 겁이 많고 또 내향적이라 이 갑작스러운 운명에 놀라 넋이 나가 있었다. 복잡한 모란꽃 창살에 그녀의 연약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리고 작은 흐느낌도 들렸다. 이유모는 불평했다. 소가문 출신 티가 나서 격에 오르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이것이 꼭 위장일 수도 있다. 그녀의 생모는 교활했으니 나는 그녀를 가볍게 볼 수 없었다. 다만 궁금했다. 지금은 어떻게 자랐을까? 나는 그녀를 한 번만 본 적이 있다. 어머니 생일 연회에서. 그녀는 제 어머니 품에 감싸여 있었고 입술은 붉고이는 희며 얼굴 가득 두려움도 있었다. 이제 창문이 반치 밀렸다. 옷도 한 쌍의 사슴 같은 두려운 눈이었다. 팔 하나 거리도 안 되는 사이를 두고 희대의 울음은 뚝 그쳤고 심지어 숨까지 멎었다. 그녀는 나를 두려워했다. 큰언니. 이 그녀가 무릎 꿇고 내게 예를 올렸다. 나는 하고 대답했을 뿐 더 말하지 않았다. 희대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이마를 땅에 댄 채 눈처럼 흰 목덜미 한 토막을 드러냈다. 가늘고도 부드러웠다. 왕일은 그녀를 좋아할까? 내가 유모에게 물었다. 유모가 말했다. 사위나리는 국조 제1공자이니 그렇게 천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했다. 좋아한다 해도 그저 그림 한 폭, 새 한 마리를 좋아하는 것과 같을 뿐이야. 낭자께서는 마음에 둘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왕가가 청귀하고 왕일리 적장자가 풍광재월하여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약혼한 부부들처럼 마음을 터놓지는 못했다. 그는 예를 지키고 나도 예를 지켰다. 나는 혼인 뒤의 날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 거한 재미, 상경여빈 위 또한 나쁘지 않다. 나는 어머니처럼 누구에게 마음과 폐부를 다 파내어주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희대를 완성시켜 주란 말인가? 나는 원치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어리숙하고 무고한 눈을 보면 그녀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진씨가 일부러 아버지의 옷소매에 물들인 매향이 떠오르고
그녀가 아무 일 없는 척 어머니와 마주쳐 꿇어앉아 어머니께 문안드리겠다고 하던 것이 떠올랐다. 그녀는 부드러운 등나무 한 줄기 같았다. 마침내 어머니를 휘감아 아무 기력도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또 자기 딸을 내 곁에 밀어넣으려 한다. 그 아이를 혼수로 데려가게 해도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다만 먼저 그녀의 어머니를 처리해야 합니다. 나는 진씨가 살아서 자기 딸이 높은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보게 두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경악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안색을 살피더니 내가 농담이 아님을 알아보았다. 그는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중병을 앓고 있다. 아버지는 이를 덮고 지나가려 했다. 아도, 내가 어찌 그리 몰아붙이느냐. 내가 속이 좁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녀 때문에 우르르 세상을 떠났고 나는 아주 많은 복수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감쌌다. 나는 그녀의 옷소매 한 조각도 다치게 할 수 없었다. 혼사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내가 말했다. 원치 않으시면 별 수 없지요. 사람을 바꾸면 됩니다. 아버지는 침묵하다가 끝내 말했다. 왕일은 이미 희대을 보았다. 또 마음에 좋아하게 되었다. 원래 그들 역시 나를 주무르기 시작한 것이다. 내 어머니를 주무르던 것처럼 나는 벗어날 수 없었고 혼기는 그대로 차근차근 밀려 나아갔다. 왕일이 왔을 때 희대은 마침 혼례복을 입어보고 있었다. 분홍빛 색이 사람을 돋보이게 했고 희대의 눈빛은 조심스럽고 겁먹은 듯하여 작은 소리로 불렀다. 왕랑군. 왕일은 잠시 넋을 잃었다. 나는 손에 든 부들부채를 흔들었을 뿐 소리내어 일깨우지는 않았다. 희대이 놀라 병풍 뒤로 물러섰다. 그제야 왕일은 자신이 실패했음을 알았다. 아도 그가 말했다. 미안하오. 그러나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본디 그에게 마련해둔 잉첩이니 그가 좋아하든 아끼든 모두 나무랄 데가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 왕일은 희대을 마음에 들어 했다. 유모는 이 때문에 걱정했다. 이렇게 나라도 보면 가엾어 할 만한 모습이니 누가 보아도 지켜내지 못할 텐데 왕랑군은 유모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한눈에 내 아브로를 보았다. 나는 어머니의 전처를 밟아 후택에서 총애도 사랑도 없이 오직 하나의 신분만 가진 적처가 될 것이다. 그건 너무 괴롭다. 사실 누구에게 시집가도 다 이렇지 않나요? 나는 용모가 소금물처럼 볼품없어 남편의 총애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경국지색의 용모는 끝내 늘 희소한 것이다. 잘만 쓰면 희대은 내 가장 좋은 팔과 다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내 타협을 정확히 계산했다. 나도 안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하지만 나는 끝내 분했다. 나는 역시 진씨의 목숨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희대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진씨의 작은 뜰로 갔다.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날 나는 한 번 온 적이 있었다. 하인들이 죽어라 막아서 나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이제 내 혼사가 이미 정해졌고 그녀는 또 병이 났으니 하인들은 감히 더 억지로 막지 못했다. 유모는 순조롭게 사람을 평상에서 끌어내렸다. 그녀를 눌러잡아 유모는 증오가 하늘을 찔렀다. 그녀에게 독주를 들이붓기 시작했다. 투명한 휘장을 사이에 두고 그녀는 목소리를 날카롭게 세웠다. 놔줘, 놔줘. 이옥도, 나는 낭군의 희첩이고 너의 어른이다. 너는 나를 죽이면 안 된다. 나는 물론 할 수 있다. 나는 이가의 유일한 정려다. 의씨와 왕씨 두 집안의 혼사는 이미 천하에 널리 알렸다. 내가 오늘 그녀를 죽인다 해도 아버지는 나를 어찌할 수 없었다. 하물며 희대도 있다. 희대를 위해서라도 그는 나를 위해 덮어주어야 했다. 낭자, 옆에 가서 기다리세요. 귀를 더럽히지 마세요. 유모가 나를 타일렀다. 나는 고개를 저어 거절했다. 나는 직접 그녀가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어머니에게 하나의 답을 주는 셈으로. 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 문이 쾅 하고 들이받쳐 열렸다. 아버지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진씨는 뒤늦은 두려움에 울며 낭군, 저를 구해주세요. 첩은 어떻게 낭자를 노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녀가 뜻밖에도 저를 죽이려 합니다. 결국 한 걸음 모자랐다. 나는 실망하고 꺾여 고개를 돌렸다. 왕일과 시선이 마주쳤다. 푸른 처마 아래 그가 바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목숨이 오래가지 못한다. 왕일이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공연히 한 번 더 손을 써서 스스로 악명을 뒤집어 쓰려 하느냐.
연분홍 꽃잎이 그의 말과 함께 흔들리며 떨어졌다. 흩날리며 그를 덮었다. 그의 뒤에 있는 사람도 덮었다. 희대는 조심조심 반쪽 얼굴만 드러내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의 푸른 소매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청해온 버팀목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훗날 혼인하게 되면 아마도 역시 이럴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내 상심을 돌보지 않고 내게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 차라리 시집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나는 왕일의 청견을 사절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내게 말을 전하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든 나는 모두 그의 적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날 내 말이 비록 내 귀에 거슬렸다 해도 역시 너를 위한 것이었다. 아도, 너는 어찌하여 그녀와 끝까지 지나가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한 적이 있다. 바깥에 한 송이 꽃일 뿐인데 어찌하여 꼭 한 발 밟으려 하느냐? 도리어 자신만 박하게 보일 뿐이다. 어머니는 이기지 못했고 상하는 것은 자신이었다. 나는 참고 삼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시켜 그에게 답하게 했다. 이것은 내 택의 일이고 또한 우리 이가의 집안일입니다. 왕랑군께서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왕일은 다시 오지 않았다. 저태간의 혼사는 아직 준비 중이었고 떠들썩하고 또 경사스러웠다. 나는 오히려 다시는 녹아들 수 없었다. 내게는 수심이 생겼고 밤에도 잠이 깊지 않았다. 정말 어머니의 옛길을 걷는 것 같았다. 도리어 진씨 쪽에서는 오히려 그녀가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위독했다가 또 병이 나아 마치 하늘이 내린 복과 수면 같았다. 오직 유모만 화병이 치밀어 그녀는 일부러 함정을 판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병든 척해서 낭군을 속여 자기 딸을 들여보내게 한 거예요. 이제 일이 이루어진 걸 아니까 더는 가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말했다. 듣자니 왕일이 의원을 청했다고 해요. 유모는 더욱 벼락을 맞은 듯 했다. 이걸 어쩌면 좋아요.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 어찌해야 할지? 나는 그들에게 한 걸음씩 몰리고 있었고 아직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갈 길이 없었다. 시집가야 하나 앞길은 잿빛으로 흐려 보여 분간할 수 없었다. 파혼할까? 어찌 내가 결정할 수 있겠는가? 유모는 전에는 늘 왕일은 내 아버지와 같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녀도 말을 바꾸어 이 혼사는 너무 형편없다고 했다. 명문대가가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칠애일 뿐이다. 어머니처럼 남들은 모두 그녀가 부귀한 집안 출신이라 영화와 부귀를 누린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저 작은 흠 하나뿐이었다. 하물며 그 외실 자식들은 족보에 올리지도 않았다. 나중에 어머니가 병이 들자 아버지는 더욱 그 사람들까지 모두 처리했다. 대체 뭘 더 바라겠는가? 그저 만족할 줄 모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끝내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왕일을 다시 만나려 하지 않았고 혼사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버지는 왕가가 틈을 알아채게 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둘러대는 일이 많아지자 나에게도 인내심을 잃었다. 희대는 오히려 나를 보러 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닫고 만나지 않았다. 큰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떠나지 않고 굳게 닫힌 창문을 사이에 두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저 큰언니가 화가 나면 저를 찾아 풀고 제 어머니를 난처하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제 어머니를 위해 속죄하겠습니다. 유모는 그녀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원망스럽게 말했다. 필요 없어. 얼른 꺼져. 그녀는 말을 잘 들었다. 좋아요. 제가 큰언니를 방해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떠나면서 도리어 손수 만든 옷을 남겼다. 이건 제가 큰언니를 위해 만든 거예요. 큰언니가 좋아하시길 바라요. 그녀가 수놓은 모라는 살아있는 듯 했다. 너무 예뻐서 유모조차 촌스럽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래 보고 있자 겹겹이 포개진 꽃잎이 마치 생명을 얻은 듯 덩굴처럼 나에게도 휘감기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굽혔고 온몸에 갑자기 힘이 빠졌다. 유모는 이를 보고 나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어쩌면 좋니? 낭자는 팔자가 너무 기구하구나. 나는 얼굴을 그녀의 옷깃에 붙이고 고개를 저었다. 방법은 있을 거예요. 다행히 혼기는 아직 멀어. 천천히 도모할 시간이 있었다. 며칠 뒤 외조부의 생일이라 나는 집을 나섰다. 외조부는 고요함을 좋아했다. 점심은 우리 조손 둘뿐이었고 푸성귀와 흰죽을 차렸다. 먹다가 하인이 왕랑군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그릇과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외조부는 이를 보고 말했다. 왕랑군께 나를 찾아와 준데 감사하다고 전하거라. 오늘은 피곤하니 만나지 않겠다고 오하인이 물러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손에는 예물함을 받들고 있었다. 외조부는 사람을 시켜 잘 두게 했다. 저에게 묻지 않으세요. 나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외조부가 말했다. 나는 예전에 내 어머니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옳은 이치도 많이 가르쳤지만 그녀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아도, 이제 나는 내가 즐겁기만을 바랄 뿐이다. 외조부는 어머니를 아꼈다.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옮겨가 도사가 되었다. 왕가가 좋지 않다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된다. 하지만 누구로 바꾸겠는가? 왕가는 이미 최고였고 천하에 다시는 우리 이씨와 걸맞은 가문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면 외조부와 함께 수도해도 된다. 외조부는 멀지 않은 산줄기를 가리켰다. 선제의 장공주도 평생 시집가지 않았으니 내가 시간이 있으면 가서 한번 만나보아라. 나는 조금 멍해졌다. 외조부가 내게 파혼을 허락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어머니 일 때문에 그가 너무 마음 아파서 그래서 나를 더 가엾게 여긴 것이다. 다만 이 혼사는 내가 물러서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외조부는 왕일이 보낸 물건을 바라보았다. 그가 먼저 도를 넘고 무례했으니 아도 내가 버릴 수 있다면 단호해야 한다. 다시는 내 어머니처럼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의 뜻을 알았다. 사람은 변화를 생각하고 물러섬을 생각한다. 파혼을 하려면 자신이 설 높은 자리도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전에 나는 장공주를 찾아뵈었다. 장공주는 활달하여 내가 왜 자신을 만나러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손수 심은 자두를 먹으라고 했다.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시고 떨버 삼키기 어려웠다. 입에 넣기 어렵다면 억지로 하지 마라. 장공주가 말했다. 뱉어라. 은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했다. 뱉어낼 때 마음도 따라서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왕위를 놓을 수 있다. 종명정식의 생활도 놓을 수 있다. 나는 원수가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차는 흔들흔들하며 줄곧성으로 돌아왔고 성문에 이르러서야 왕일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내 술에 휘장을 들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를 데리러 돌아가겠다. 말투에는 사과의 뜻이 담겨 있었다. 밤바람에 조금 서늘한 기운이 있었고 매향이 조금 불어왔다. 왕일 소매뿌리의 향기였다. 그는 또 새 향랑으로 바꾸었다. 왕가에서 늘 쓰는 무늬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 몸에서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힘을 아끼지 않고 같은 일을 했다.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피는 보이지 않았다. 아프다고 외치면 유난 떤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희대에게 이미 말했다. 내가 장자를 낳은 뒤에야 그녀를 드리겠다. 왕일의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도, 이번 우리 혼사에는 인첩이 없다. 이것은 이미 그의 예외였다. 하지만 내게는 오직 의혹뿐이었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왜 굳이 이 지경까지 합니까? 너는 내 왕씨의 종부가 될 것이다. 왕일이 말했다. 하물며 너는 내 아내가 되기에 가장 알맞다. 그저 알맞을 뿐이었다. 내가 어릴 때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사실 마음이 움직인 적도 있었다. 화조연 자리에서 누군가 놀리듯 말했다. 왕형이 이가의 딸과 정해졌다니 참으로 가히 축하할 일입니다. 이가가 높은 집안이니 왕형과 더없이 잘 어울리지. 다만 애석하게도 듣자니 이씨의 딸은 용무가 보통이라더군.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아내는 어질게 맞이하면 되고 아름다운 낭자를 원하면 천며들 두면 그만이지. 듣자니 이공에게는 용모가 아름다운 외실의 딸이 많다 하니 왕형도 가까운 물가에 누대를 앉아서 누릴 수 있겠군. 왕일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현처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는 나를 잘못 보았다. 나는 어질지 않다. 그리고 줄곧 어질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희대를 불러오게 했다. 그녀는 조금 총애를 받아 놀란 듯했고 겁먹은 듯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하마터면 그녀의 어머니를 독살할 뻔했으니 그녀의 눈빛에도 옅은 원망이 숨어 있었다. 너는 왕일의 정처가 되고 싶으냐? 내가 물었다. 희대는 놀랐다. 큰언니, 나는 내 큰언니가 아니다. 내 어머니는 내게 어떤 형제자매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녀는 임신 5달에 진씨의 화를 입고 실수로 유산했으며 뒤에는 우울하게 지내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들의 계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내게 길 하나를 가리켜 주어 내가 나를 대신해 왕일에게 시집가게 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 시집가고 싶지 않다. 왕일이 이미 너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나는 너에게 양보한다. 희대는 감동했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어머니께 돌아가 물어보겠습니다. 가거라. 진씨의 탐욕으로 어찌 거절하겠는가. 그녀는 그렇게 온갖 궁리를 다해 희대를 왕가에 시집 보내려 했고 병을 가장하는 것도 아끼지 않았고 첩이 되는 것도 아끼지 않았다. 유모가 분해했다. 저들을 너무 싸게 만들어주는군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왕씨 같은 문벌에 희대가 시집가도 편히 지내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은 늙었지 않은 길을 아름답게 꾸민다. 진씨가 들어가지 못한 문을 그녀는 늘 아름답다고 여긴다. 준비해라. 실수하지 말고. 좋습니다. 보름 뒤 왕가에 연회가 있었다. 나는 희대를 데리고 갔다. 왕부인은 나를 보자 내 손을 잡고 살펴보며 말했다. 병이 낫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마침내 다 나은 듯하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께서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좋은 아이야. 왕부인은 내 귀밑머리를 정리하며 타일렀다. 작은 것들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아마 희대를 말하는 것이리라. 그녀들은 다들 희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다. 이에 내가 말했다. 아도는 알겠습니다. 희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몸 둘발을 몰라 뒤로 물러났고 한 걸음씩 물러나 왕일의 뒤에 섰다. 왕일은 그녀를 보지 않았지만 한 걸음 비켜서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가려주었다. 나는 못 본 척했다. 나는 그를 이루어줄 것이다. 그가 마음에 둔 사람과 너무 오래 떨어지지 않게. 연애는 떠들썩했고 나는 여인들과 함께 한 곳에 있었다. 희대가 내 곁에 없었지만 나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왕일이 잔을 들어 내게 술을 권했다. 오늘 그녀를 데려와줘서 고맙다. 그녀는 겁이 많아 우리 어머니를 좀 무서워하니 앞으로도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 그는 내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지만 나와 그에게는 이후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를 향해 술잔을 들어 보였다. 왕일은 만족하며 떠났다. 그는 기색이 즐거웠고 술을 많이 마셨다. 연회가 반쯤 지났을 때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그런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부인은 미간을 찌푸리고 낮은 목소리로 사람에게 찾아보라 분부했다. 단체에서 소란이 일어날 때까지 나는 그제야 여인들과 함께 보러 갔다. 객방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감돌았다. 왕일은 겉옷을 걸치고 있었고 희대도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침상의 이불도 어질러져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럴 수가. 왕부인이 희대를 가리켰다. 저 아이를 끌어내려라.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잠깐 왕일도 손을 들어 막았다. 제가 취했습니다. 그가 미간을 문질렀다. 희대의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그녀를 감쌌다. 심지어 자신의 명성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부인은 일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았다. 혼인 전 사통은 풍속을 해치는 일이라 처리하지 못하면 왕가조차 남의 지적을 받게 된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아버지도 희대를 아까워했고 그도 말했다. 아도, 봐라. 어차피 희대는 본래 내 혼수로 따라갈 잉첩이 될 터였다. 오늘 일은 뜻밖의 일이니 그냥 넘기자꾸나. 그들은 내가 어질고 정숙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임신했다면요. 내가 물었다. 만약 임신했다면 누가 내게 공평을 줄 수 있겠는가? 파혼하지요.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고 나는 고개를 숙여 물러나왔다. 유모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기회를 타서 그녀를 눌러 붉은 꽃 한 사발을 억지로 먹였어야 했어요. 왕일은 차마 그러지 못할 것이고 아버지도 그러지 못해요. 다투면 도리가 없어진다. 지금 이대로가 딱 좋다. 그들은 내게 하나의 설명을 줘야 한다. 아버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나를 보러 와서 내가 파혼하지 말라고 권했다. 그저 뜻밖의 일일 뿐이다. 두 집안이 망신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망신을 당하면 아도 내가 시집가서도 날이 괴로울 것이다. 이건 분명 왕가의 말일 것이다. 아버지는 늘 쉽게 남의 말에 흔들렸다. 하지만 더 망신을 당하는 쪽은 분명 왕가예요. 두 집안의 혼사는 모두가 알고 있었고 내가 시집가지 않으면 남들의 억측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왕일은 희대를 아까워했다.
그가 사람을 집으로 들였으니 다른 집안의 고문 귀녀들 중 누가 또 이런 시비에 엮이겠는가.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의를 끊는다. 나는 왕가의 그 누구도 다시 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약혼의 신물도 돌려보냈다. 왕일이 바로 이때 찾아왔다. 정말 파혼하려는 거냐? 그가 내게 물었다. 남의 좋은 일을 이루어주고자 합니다. 내가 말했다. 왕일은 멈칫했고 그의 말투는 난처했다. 그녀는 그저 첩 하나일 뿐이다. 아도 너는 스스로 신분을 낮춰 늘 첩 하나와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다. 그런 말을 자꾸 듣자 어머니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부끄러워했다.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날 즈음 내 손을 잡고 나에게 당부하며 내가 그녀를 배우지 말라고 했다. 나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고 너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했다. 내 눈물이 그녀의 손등에 떨어졌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막혔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또 그녀가 가장 좋은 어머니라고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늘 박대받았고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는 곁에 있어주지도 않았다. 낭군은 늘 나만 탓하면서 이 일의 원인이 낭군 자신이라는 건 잊었군요. 내 말뜻은 서리처럼 차가웠다. 낭군은 신분을 잊고 술에 취해 시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왕일은 뺨을 한 번 다물며 노기를 스쳤다. 그런데도 끝내 부끄러운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이미 결정을 내렸느냐? 나는 마음을 평온히 하고 저는 낭군과 희대가 금슬 좋게 화합하기를 기꺼이 축원합니다. 좋다. 왕일은 돌아서며 나는 낭자가 바라는 대로 하겠다. 왕일은 화를 품고 떠났다. 그는 늘 자만했고 내게 면전에서 거절당했으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 집안의 혼사는 쉽게 물릴 수 없었다. 망족의 혼인은 두 가문이 서로 돕고 지탱하는 일까지 얽혀 있어 간단히 없던 일로 할 수 없었다. 대치하던 끝에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한 걸음 물러났다. 희대를 시집 보내세요. 왕일은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의 뱃속에도 왕가의 자손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람을 바꾸면 된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다. 희대는 외실 자식이다. 제가 그녀를 어머니 명하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서야 아버지는 내가 진심임을 믿었다. 그는 황급히 떠났다. 왕가가 동의할까요? 유모가 내게 물었다. 하겠지. 무엇보다 희대는 그토록 가련하고 왕일도 내가 그의 체면을 꺾은 일을 노여워하고 있으니. 유모는 한숨 쉬었다. 왕낭군이 이렇게 낭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시집가지 않는 것도 좋지만 다만 진씨의 마음만 흡족하게 했네요. 이 일은 아직 알 수 없다. 혼사가 물러난 뒤 나는 곧 외조부에게 편지를 썼다. 외조부는 내게 공도를 찾아주겠다고 했다. 그는 외숙을 보내 나를 위해 버팀목이 되게 했고 기세등등하여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세 집이 함께 모여 문서를 쓰고 이씨 절반의 가산을 내 명하에 올렸다. 아버지는 마음 아파했다. 아도는 그저 여자아이일 뿐이다. 그 아이는 이씨 적장녀입니다. 그 아이가 좋지 않게 지내면 이씨의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숙이 반박했다. 나는 이미 혼사를 잃었다. 앞날은 흔들리며 정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다. 가산 말고도 진씨 역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놀랐다. 이게 진씨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곧 허물입니다. 하물며 희대가 정모 명하에 오를 것이라면 또 어떻게 그녀의 생모를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거부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진씨를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왕부인도 이가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내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희대는 성정이 유순하여 가장 어머니 말을 잘 듣습니다. 나는 왕부인에게 물었다. 진씨를 남겨두면 복일까요? 화일까요? 왕부인은 잠시 멍해졌다가 곧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진씨는 신분은 비천한데 야심은 크니 남겨두면 우리 왕씨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당신이 우리더러 희대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진씨는 남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망연했다. 그는 아마 한 가지 경사가 어째서 화사가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진씨가 끌려나갈 때 나는 보러 가지 않았다. 그러나 진씨의 애절한 울부짖음은 들려왔다. 그녀는 울며 아버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빌었지만 대답을 얻지 못하자 또 내가 심혈을 기울여 꾸몄다고 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우우하는 소리만 남았다. 희대가 내 앞까지 와서 빌었다. 그녀는 땅에 무릎 꿇고 눈물이 거세게 쏟아지며 큰언니, 저 시집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배꼽에 비를 머금은 듯 울었고 슬픔이 극에 달했다.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묻고 싶었다. 누가 내 어머니를 용서했느냐고. 그들 역시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사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니? 서녀로 정려를 대신하고 첩으로 아내를 채우는 이런 수작은 결국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어리숙하고 무지하고 순진하고 해롭지 않다면 너를 시켜 이 일을 하게 한 사람은 내 어머니일 수밖에 없지. 왕부인이 어찌 진시 같은 숨은 화근을 남겨두겠는가. 희대는 입술을 깨물어 선홍빛 피를 냈다. 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가련하고 또 무고하게. 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큰언니, 언니가 내게 양보한다고 했으니 그래서야 제가 다투러 갔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희대는 내 소매를 붙잡고 큰언니, 왜 그들이 제 어머니를 죽이려 해요? 그들이 죽이려는 게 아니다. 내가 죽이려는 것이다. 내가 혼사를 버리고 왕위를 버리고 어머니를 위해 공도를 구하려는 것이다. 나는 눈물을 삼키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눈물을 원수에게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이것도 아주 오래 기다렸다. 나는 늘 생각했다. 이가는 부귀영화가 넘치고 나는 이 씨의 유일한 정렬하고 그런데 왜 내가 외실 하나를 처치하려 해도 이렇게 힘이 드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혼사 하나를 물리치려 해도 온갖 계산이 필요했다. 희대는 내게 왜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 역시 누구를 찾아 왜냐고 물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합의를 이룬 뒤 두 집안은 다시 경첩을 바꾸고 팔자를 맞추었다. 진씨는 한 줄기 바람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희대도 예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왕가는 규율이 몹시 엄했다. 보내온 예물 목록은 두툼하게 한 덤이었다. 희대는 아주 오래 배워야 했다. 반면 나는 한가해졌다. 외조부가 사람을 보내 나를 산에 올라와 잠시 머물라 청했기에 나는 짐을 꾸렸다. 망문을 나서려 할 때 마침 왕일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가득한 뜰의 상자와 짐꾸러미에서 내 얼굴로 떨어졌다. 살폈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의 분분한 억울함은 시간에 닳아 없어졌다. 마침내 한마디 말로만 바뀌었다. 나는 모르겠어.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는 진심으로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낭군은 구하고자 한 바를 얻었으니 마땅히 기뻐해야지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저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는 마음에 두지 않을 뿐이다. 나는 다시는 일부러 산 아래의 소식을 묻지 않았다. 산 위의 날들은 단순했고 조부도 내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 장공주도 온화했다. 그녀는 내게 책을 읽어주게 했고 잘 읽으면 나를 남겨 저녁밥 한 끼를 함께 먹게 했다. 며칠 지나 그녀는 내게 한 장의 주접을 건넸다.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황제께 가서 내게 도호 하나를 구해왔다. 장공주가 말했다. 너는 큰 재물을 지녔으니 남의 탐을 받기 쉽다. 이 봉호가 있으면 적어도 평안은 지킬 수 있다. 훗날 알맞은 사람을 만나면 돌려주면 된다. 내 인연을 지체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멍해졌다. 산바람이 가을 기운을 감쌌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히려 따뜻한 실개천이 흐르기 시작했다. 장공주는 왜 제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내가 물었다. 그저 내가 이런 괴롭힘을 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내 어머니도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선 안 됐어. 장공주는 석류 하나를 따며 내가 그녀를 봤을 때만 해도 그녀는 아직 어린 낭자였고 잘 웃고 마음이 여렸지? 나중에 그 어린 낭자가 큰 낭자가 되었는데 도리어 몹시 괴롭고 근심이 많아졌어. 안타깝다고 생각했지. 그녀는 돌아서서 석류를 내게 건네며 그녀의 복은 다 누리지 못했으니 너에게 줄게. 나는 받아들었다. 석류알은 알알이 통통했고 하나 넣으니 달았다. 어머니의 복을 입은 것이다. 나는 말했다. 공주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무척 좋아했다. 산중 세월에는 가을 오는 줄 모른다. 다시 산을 내려간 것은 친한 벗의 계례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말했다. 왕일도 왔어. 내가 보고 싶지 않다면 내가 그를 내보내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는 잔치에 왔고 나도 역시 그러하다. 원래 이미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연회 자리가 매우 작아 결국 마주쳤다. 듣자 하니 내가 장공주 곁에 모시고 있다더군. 왕일이 말했다. 내가 언제 장공주와 친해졌는지 나는 몰랐어. 낭군의 이 말씀은 저를 질책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내가 그에게 숨기고 그를 경계하고 그를 믿지 않았다고 나를 질책하는 것. 왕일은 잠시 멍해졌고 이내 눈빛에 노기를 거두며 말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아도, 너는 나에 대한 성견이 꽤 깊은 것 같구나. 그의 어조는 여전히 그날과 같았고 짙은 이해할 수 없음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저 유감일 뿐이야. 너와 나는 본래 이럴 필요가 없었어. 그는 곤혹스러워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저 첩 하나일 뿐이잖아. 나는 잠시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의 비참한 고통을 말하고 내 마음속의 분함을 말하고 내가 그와 거한재미하며 상경협이 나는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오직 바로 희대라는 첩 하나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그건 첩 하나가 아니다. 그건 내 어머니를 휘감아 묶은 등나무였고 앞으로는 내 목숨도 빨아먹을 것이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 그는 내가 황당하고 쓸데없이 생각한다고 여기고 마지막에는 내 머리 위에 질투라는 이름을 씌울 것이다. 나는 싫다. 낭군은 말을 삼가십시오. 내 어조는 평온했다. 오늘 연회는 사람이 많고 말도 뒤섞이니 낭군이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실 겁니다.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요. 웃음거리, 왕일의 어조는 떨고 쓰게 변했다. 내가 설마 아직도 웃음거리가 아니란 말이냐?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무엇 때문인지 짐작했다. 그날의 일은 엄중히 숨겼지만 중간에 사람이 바뀐 일은 결국 이런저런 소문이 퍼져나왔다. 왕가는 문벌과 청명으로 세상에 섰고 왕일은 귀하게도 제1공자였으며 일찍이 밝은 달처럼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청명이 먼지를 뒤집었었다. 세상 사람들은 발견했다. 원래 밝은 달도 범심이 있다는 것을, 역시 평범한 범부속자일 뿐이라는 것을, 고작 그 정도라는 것을. 그는 관직이 강등되었고 하늘의 문 밖으로 밀려났다. 옛날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마저도 그를 향해 극진히 조롱했고 그를 연회 자리에 웃음거리로 삼았다. 장공주는 일찍이 내게 물었다. 왜 유언비어를 퍼뜨려 왕일의 청해를 망치려 하느냐고. 나는 말했다. 그건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그는 분명 미색을 탐했고 술에 취해 덕을 잃었다. 그런 사람은 제1공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구름 끝에서 떨어져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느꼈다. 그가 오늘에 이르러 겪는 일은 처음에 그가 내게 했던 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니 아직 부족하다. 나는 어질지 못하고 속도 좁고 더구나 원한도 오래 기억한다. 그에게는 아직도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또 우리 이가와의 혼인 인척도 있다.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가 이미 나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가의 도움이란 것을 그가 무슨 자격으로 얻는가? 아버지가 희대를 편애한다는 것에 기대서 곧 없어질 것이다. 내가 희대를 찾았을 때 그녀는 막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다. 낭자들은 곡수유상을 하며 시를 짓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받지 못했다. 누군가 그녀와 한편이 되었는데 늘 지자분해서 말했다. 나무 토막 같은 애랑하니 한마디도 못 잊잖아. 정말 머릿속이 텅 비었네. 희대는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걸어가 그녀를 데리고 갔다. 큰언니, 그녀는 금방이라도 올 듯하며 저 애들이 일부러 저를 괴롭히고 우리 이가를 업신여겨요. 이 말은 우스웠다. 나는 답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고 우리 이가를 감히 업신여길 사람도 없다. 내가 모두가 너를 아끼고 너를 감싸주길 바랄 수는 없잖니. 희대는 불복하며 알아요. 큰언니는 일부러 제 꼴을 비웃는 거예요. 그녀의 입술빛이 번져 그녀의 어머니를 몹시 닮았다. 나는 문득 웃으며 갑자기 물었다. 아버지는 잘 계시니? 진실을 잃고 아버지는 술로 시름을 달래며 한동안 의기소침했다. 이 며칠 전 들으니 누군가 또 그에게 가히 하나를 보냈는데 진실을 아주 닮았다고 했다. 듣자니 너희가 아주 가까이 지낸다면서. 내가 말했다. 희대는 그 말을 듣고 움찔하더니 또 억지로 강한 척하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큰언니는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고 화내지 않았다. 난 그저 생각해보는 거야. 아버지가 그녀를 이토록 총애하니
어쩌면 곧 그녀와 아이 하나를 낳을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 어머니를 닮았지만 끝내 내 어머니는 아니야. 이 지금 내게 잘해주는 건 그저 내 힘을 빌리고 싶어서일 뿐이고 그녀에게 자기 아이가 생기면 더는 내게 잘해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도 점점 너를 잊게 되겠지. 아버지에게 내쳐진 그 외실의 딸들처럼 그는 정이 긴 사람이 아니었다. 자식은 어미로 귀해지고 사람은 살아 눈앞에 있어야 정이 생긴다. 그녀가 진씨를 아무리 닮아도 끝내 진씨는 아니니 희대를 위해 도모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희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 없어요 하고 잠시 멈췄다가 또 불안하게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구나.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가볍게 탄식하며 아마 아버지에게 이제 다른 아이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면 계속 내게 잘해주시겠지? 이가에도 더는 정녀가 하나 늘지 않을 것이다. 희대는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았을 뿐이다. 부서진 옷 같은 눈으로 내가 산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희대의 뺨을 때렸다. 그는 그녀를 불효하다. 간이 하늘을 찌른다. 재앙덩어리라고 욕했다. 희대는 땅에 무릎 꿇고 처참하게 울며 자기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큰언니예요.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큰언니가 말했어요. 그녀는 모든 죄를 내게 떠넘겼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차가 산기슭에 도착했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는 올라오지 않았다. 마지막에 올라온 것은 말 한마디뿐이었다. 낭군께서 말씀하시길 낭자는 앞으로 다시는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그건 그가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심지어 약간 웃음까지 띄었다. 유모가 내 안색을 살피다가 한참 뒤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낭자, 낭군을 미워하십니까? 나는 물었다. 제가 미워하면 안 되나요? 진씨가 물론 가증스럽기는 하지만 더 가증스러운 사람은 아버지다. 그가 한 번 또 한 번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에 어머니는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유모는 놀라 나를 바라보았고 나도 그녀를 마주보았다. 점점 눈앞이 흐려지고 뺨은 축축하게 젖었다. 나는 입을 열고 흐느낌이 섞인 목소리로 전 그저 미워해요. 나 또한 그를 죽이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대가 끊기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죽음이라고. 유모는 마음 아파하며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벌을 받았어. 유모가 낮게 말했다. 낭자야, 이제 다시 남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저는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원하던 공도는 다 돌려받았어요. 아버지는 다시는 자식을 두지 못해요. 희대와 아버지는 마음이 멀어져 다시는 총애를 받지 못해요. 왕일도 이 혼사에서 더는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저마다 악과를 얻었어요. 그러니 저는 더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왕일과 희대가 혼이 나던 날 제게 청첩을 보냈다. 나는 완곡히 거절했다. 왕가의 하인이 예물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건 여우 가죽입니다. 낭군께서 산 위는 습하고 차니 낭자께서 부디 몸을 잘 보증하시라 하셨습니다. 혼인 전날 밤 떠나보내는 여인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장공주가 의아해했다. 그가 이건 뭘 하자는 것이냐? 설마 내가 돌아설 거라고 아직도 여기는 것이냐?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한 듯하다. 내가 파혼을 너무 단호하게 했다. 그가 말한 대로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렀겠는가. 그래서 마음속이 끝내 불평했다. 하지만 내 짐작엔 그가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희대를 냉대하니 그는 까닭을 모르고 어쩌면 끝내 희대가 정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히 내 좋은 점을 떠올렸을 것이다. 왕일은 늘 총명했지만 이번엔 방심했구나. 장공주가 평했다.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내 섬애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바가 있으면 그는 원망을 품게 된다. 세월이 길어지면 반드시 정분을 상하게 하지? 하물며 장공주가 비웃었다. 내 그 섬에는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내 아버지에게 독을 탈 엄두를 낸 걸 보면 마음을 모질게 먹을 수도 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원수 같은 부부가 될 것이다. 장공주는 지혜가 깊어 늘 사람 마음을 쉽게 꿰뚫어 보았다. 나는 말했다.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나는 본래 이 결말을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여겼다. 예전에 진씨의 목숨을 아끼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집안에서 후사를 드리려 하여 족장이 내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산을 내려갔다. 대가 끊긴 일은 아버지도 감히 크게 떠들지 못해 나를 보아도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도 반기지 않았고 희대도 반기지 않았다. 후사를 정하고는 서둘러 떠나갔다. 아버지, 희대가 그를 붙잡았다. 나를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머리도 돌리지 않았다. 너는 시집갔으니 이미 왕가의 사람이다. 일이 있으면 왕위를 찾거라. 희대는 시름에 잠겨 말했다. 하지만 부구는 그의 일도 내게 알릴 필요 없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 부부가 어떠하든 너희 부부의 조화가 있을 뿐이다. 내 몸이나 잘 간수해라. 아버지는 소매를 떨치고 떠났다. 희대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막막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큰언니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나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는 본래 왕가의 종부가 될 수 없었고 왕가에서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우며 혹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모두 왕가의 집안일이었다. 그녀는 진작 이런 결말을 예상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제 어머니처럼 머리를 쳐박고 뛰어들었다. 희대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상대하지 않자 고개를 돌려 다시 아버지를 쫓아갔다. 나는 복도 아래 서서 그녀의 모습이 아버지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등나무처럼 아버지도 단단히 들러붙는 맛을 보아야 한다. 기가를 떠날 때 나는 규방의 물건을 모두 가져갔다. 앞으로 중요한 일이 없으면 나는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마차가 떠날 때 왕일이 늦게 도착했다. 희대는 그의 품에 뛰어들어 울었다. 부군, 아버지가 저를 상대하지 않아요. 왕일의 미간에 피로가 드러났다. 그가 말했다. 너는 잘 사과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왕일은 분레를 드러냈다. 그래서 그럼 그냥 그만두겠다는 것이냐. 희대는 말문이 막혀 눈가에 눈물을 머금었다. 왕일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다. 나는 바로 그때 문을 나섰다. 아도 그는 착잡한 기색을 드러냈다. 나는 응하고 대답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너 정말 돌을 닦으려는 것이냐? 그가 다급히 물었다. 수도는 아주 좋지. 나는 무심히 답했다. 왕일이 한 걸음 따라오며 말했다. 외로운 밤에 떠돌게 될 텐데 아도 너는 후회할 거다. 장공주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셨지. 하물며 훗날 내가 후회하더라도 물러설 길은 있다. 그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왕일은 그 말을 듣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도, 너는 어째서 이토록 매정하냐. 나는 이미 마차에 올랐지만 이 말을 듣고 차마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뒤에는 희대가 서 있었고 경계와 질투가 어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비웃었다. 정말로 점점 원망하는 부부가 되어가는구나. 나는 유쾌했다. 그래도 아직 충분히 시끌벅적하지 않은 듯해 일부러 비단 상자를 꺼내 왕일에게 내밀었다. 낭군의 호의는 고맙지만 산중은 습하고 차갑지 않고 여우 가죽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 물건은 나는 쓸 일이 없으니 낭군께 돌려드려요. 희대는 과연 눈을 크게 떴다. 그녀가 불렀다. 유북은 왕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만 바라보며 말했다. 의외지.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희대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낭군은 어째서 내가 이토록 매정하냐고 물으셨지요. 내가 낭군께 답해 드릴게요. 나와 낭군 사이에는 본래 정이 없었으니 무슨 매정함을 논하겠어요. 낭군이 생각이 많으셨네요. 언제나 그랬다. 왕일은 몸을 떨었다. 나는 마차에 올라탔다. 그가 희대에게 어떻게 설명하든 희대가 또 얼마나 많은 속생각을 품게 되든 나는 천천히 지켜볼 것이다. 장공주는 일찍이 내게 왜 독한 수를 써서 그들의 정을 끊어놓지 않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와 어머니가 겪은 것은 오랜 세월 쌓인 질식이었다. 그러니 나도 그들에게 세월이 뼈를 깎는 고통을 맛보게 할 것이다. 나는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다. 돌아간 뒤 나는 먼저 장공주를 뵈러 갔다. 겸사겸사 아름다운 옥 한 조각도 드렸다. 가전으로 내려오던 것이니 아마 장공주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장공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상품이구나. 그녀는 내 안색을 살피며 아깝지 않으냐고 물었다. 너는 정말 만관의 재산을 남에게 넘겨도 달갑다는 것이냐? 내 아버지의 대를 끊어버렸는데도 조금도 후회가 없느냐?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날 내가 희대에게 한 말은 전부 부추김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내 자신의 곤경이기도 했다. 나는 분명 아버지에게 다시 자식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우리 이가의 한 갈래는 뿌리 깊고 잎이 무성하다. 숙부와 백부 대개 형제자매도 많다. 누가 적통에 큰 줄기를 잇든 내 신분으로는 모두 나와 좋게 지낼 것이다. 장공주와 외조부께서 제게 물러남과 변통을 생각하라 가르치셨으니 이것이 제가 스스로 마련한 퇴로입니다. 장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하듯 말씀하셨다. 내가 컸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복수를 했고 마음속의 괴로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점점 맑아졌다. 그리고 점점 더 마음도 놓게 되었다. 이 또한 장공주께서 아도를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그녀에게는 어쩌면 손을 한 번 쓰는 수고였을 뿐이겠지만 그녀는 분명 내 뒷배가 되어 주었다. 이 사람은 결국 앞을 보며 살아야 한다. 훗날 외조부와 장공주께서 100년 뒤에 가시고 나면 나는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의 뒷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